요즘 AI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AI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서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진짜 마치 어벤져스처럼 AI 드림팀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에이전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좋다는 생각이 거의 뭐랄까 하나의 공식처럼 여겨졌어요. AI 개발자들 사이에서는요. 그냥 사람을 많이 투입하면 일이 더 잘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본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공식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믿음의 정면으로 아닌데요? 하고 반기를 든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물들이 나섰습니다. 이거 진짜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자 하고 말이죠. 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통념이 과연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인지 직접 실험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거물들이 누군지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구글 리서치, 구글 딥마인드, 그리고 MIT. 내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확 가는 곳이죠? 이 세 기관이 힘을 합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개념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AI가 일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똑똑한 AI 전문가 한 명이 혼자 모든 걸 처리하는 거. 이걸 단일 에이전트라고 부르고요. 다른 하나는 여러 AI가 팀을 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바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AI 팀을 만드는 방식이 우리 사람들 회사 조직이랑 완전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독립형은 뭐냐? 그냥 각자 자기 방에서 일하고 나중에 결과물만 합치는 거예요. 서로 말도 안 섞고. 두 번째, 분산형은 다 같이 회의실에 모여서 막 자유롭게 떠드는 브레인스토밍 그룹 같고요. 세 번째, 중앙 집중형은 딱 팀장님이 있어서 넌 이거 해, 넌 저거 해 하고 지시하는 팀.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형은 팀장님도 계시지만 팀원들끼리도 자유롭게 소통하는 가장 일반적인 회사 팀 모습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 연구가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는 건 실험 스케일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냥 한두 개 테스트해본 수준이 아니라 무려 180가지나 되는 다른 조합을 시도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5가지 팀 구조를 4개의 서로 다른 복잡한 문제에 다 던져본 거예요. 심지어 구글, 오픈 AI, 엔트로픽에서 만든 잘 나가는 AI 모델들은 다 끌어모아서 테스트했으니까 이건 뭐 거의 끝판왕급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 그거 그냥 신화였습니다. 완전히 깨졌어요. 오히려 AI를 더 투입하는 게 일을 더 망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도구 조정 상충 관계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딱 이겁니다. AI 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일이 복잡해질수록 서로 조율하고 소통하는 데 드는 비용, 즉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너무 커져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량 포화라는 현상이에요. 이건 또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똑똑한 AI 혼자서 한 45%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정도면 꽤 잘하네 싶은 수준이잖아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굳이 팀을 붙여줘도 성능이 더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미 혼자서도 밥값은 하는데 괜히 여러 명 붙여서 관리하고 조율하느라 에너지만 낭비하는 셈이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어쩌면 가장 소름 돋는 발견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류 증폭 현상인데요. 팀으로 일할 때 실수가 그냥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는 식으로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혼자 일하는 AI의 실수율을 1이라고 기준을 잡아볼게요. 팀장 AI가 있는 중앙 집중형 팀은 실수율이 4.4배로 늘어나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서로 아무 소통 없이 각자 일하는 독립형 팀입니다.
실수율이 무려 17.2배, 거의 20배 가까이 폭증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한 명이 실수한 걸 아무도 모르고 그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 사람이 또 일을 하니까 실수가 계속 쌓이고 증폭되면서 나중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문제들 때문에 AI팀은 그냥 쓰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까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닙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만능 열쇠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 다 통하는 완벽한 팀 구조는 없어요. 열쇠는 바로 과제에 딱 맞는 팀을 찾아주는 것. 바로 그 궁합을 찾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다중 에이전트 팀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재무 분석 과제였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결과가 아주 극명하죠? 관리자 AI가 있는 중앙 집중형 팀이 혼자 일하는 AI보다 성능이 무려 80.9%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왜 그랬을까요? 재무 분석이라는 일의 특성 때문이에요. 너는 매출 분석해, 너는 비용 분석해 이렇게 일을 딱딱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분업이 명확하게 가능한 일에서는 팀플레이가 엄청난 시너지를 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완전히 반대되는 실패 사례를 한번 보시죠. 순서대로 차근차근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게임 계획 세우기. 여기서는 AI팀이 그야말로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각자 알아서 일하는 독립형 팀의 성능이 혼자 하는 것보다 무려 70%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 안 하는 이만 못한 수준이죠. 체스 같은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수를 둬야 두 번째 수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명이 동시에 내 생각엔 이게 맞아 하면서 각자 말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이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성공과 실패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일을 쪼갤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과제 분해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재무 분석처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동시에 착착 진행할 수 있는 일은 팀플레이가 최고고요. 반대로 게임 계획처럼 하나가 끝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순서가 아주 중요한 일은 그냥 똑똑한 AI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 연구가 그냥 흥미로운 실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실제로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AI 팀을 만드는 방식이 이제 감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 일은 여러 명이 하는 게 낫겠지 하고 어림짐작으로 팀을 짰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이 연구 덕분에 주어진 일의 특성을 딱 분석해서 이 일에는 중앙집중형 팀이 최적입니다 하고 무려 87%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론이 생긴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당연히 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효율성이죠. 이제 우리는 낭비 없이 더 똑똑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도 비용은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은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미래 AI 경쟁의 핵심은 얼마나 더 큰 AI를 만드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AI를 얼마나 더 똑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팀으로 묶을 수 있는가. 어쩌면 바로 여기에 AI의 미래가 달려 있을 겁니다.